뉴욕 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이 MK그룹을 방문해 내년 4월과 12월 치러지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가 올가을 신설되는 뉴저지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운영기금 모금에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9일 파더스데이를 맞아 한인 사회의 다양한 행사를 김상수 인성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이 MK그룹을 방문해 내년 4월과 12월 치러지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뉴욕 거주 한인 시민권자에 대해 입국 금지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진승엽 재외선거관이 MK그룹을 방문해 재외국민 선거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어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또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안내를 통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인 우리 재외동포들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 대상은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등록 신청과 신원 확인을 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부계 부재자는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소는 뉴욕, 뉴저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공관은 오직 뉴욕 총영사관 한 곳뿐이라 거리가 먼 곳에 거주 중인 한인들은 재외국민 선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이 부여가 안 돼 있었던 이런 입법 불비가 2009년 법 개정과 더불어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등록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순회 등록 접수와 추가 투표소 설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편 투표 도입은 대리, 매표 행위 등 선거 부정의 취약점을 드러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올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투표기간은 선거당일 14일 전부터 9일까지로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대통령 선거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가 올 가을 신설되는 뉴저지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운영기금 모금에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9일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이 확정된 리치필드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한국어반 운영을 위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기금 모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 한인들만 사용하고 한인들만 배우는 언어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펠팍 고등학교에 필요한 4만 달러와 리치필드 고등학교에 필요한 2만 5천 달러까지 두 개 학군의 한국어반을 위해 총 6만 5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2월된 3만 달러가 남아있어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가 목표로 하는 올해의 모금 목표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추진회는 3만 5천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와 한국계 기업 그리고 지상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브로드웨이 내셔널뱅크로 송금하거나 우편 접수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9일은 아버지의 날인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를 맞아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를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가 19일로 다가왔습니다. 파더스데이는 매해 6월 셋째 주 일요일로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삼촌과 할아버지 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Me and my dad are going on a romantic date to the Red Lobster at 8 o'clock. And then approximately at 10 we will be watching Dateline. And that's it. I just love my dad. It's going to be a really happy day. And I love you, Dad, if you're watching this. Happy Father's Day, everyone. Yeah, I love my dad. He's 36 years old, and he's always been there for me. He's always helping me out in life. And I'm very happy that I have a father. Some people don't. And I'm glad he's always helping me. And I wish him a happy Father's Day. 이번 파더스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사회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FGS 한인 동포회관은 18일 잉글우드 병원 강당에서 아버지의 날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잉글우드 병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안대용과 테너 황진호 등이 출연해 파더스데이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뉴저지 중화한인회와 중부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도 18일 갈보리교회 비전센터에서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를 열고 찰스 비앙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19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플러싱 분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가 반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를 채택해 유엔 총회에 제출함에 따라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재선 승인은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 총장의 재선이 확정되면 사상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 사무총장에 등극하는 것이자 아시아인으로는 부트로스 관리 이후 35년 만에 첫 재선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1기 5년 임기는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며 총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2기 반기문 체제가 출범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6개 동맹국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간 14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로크 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허가 면제 규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업자들에게 항공기 부품과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을 수출할 때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식량 가격은 지금보다 최고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국제기구가 최근 내놓은 공동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 증산 속도는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전 세계 식량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해마다 심해지는 것도 식량 재고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기아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금융위기 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들 사이에 또다시 감원 바람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실적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 회복 둔화와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악재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엄격한 금융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월가의 주요 대형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이 감원과 비용 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해외 영어 교사가 꼽혔습니다. 17일 CB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사회교육원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탑 10을 공개했습니다. 1위에 오른 해외 영어 교사는 최근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금융조사관 또는 내부 회계 감시관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최대 고용주는 정부나 보안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미 노동통계국도 이 분야의 일자리가 오는 2018년까지 4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는 줄기세포를 활용해 실명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 준비가 끝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CT의 대표는 총 24명의 실명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UCLA 줄스타인 안 연구소에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줄스타인 안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스티븐 슈워츠는 이번 임상시험은 황반 변성과 다른 불치병의 줄기세포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 ACT는 희귀 안질환인 스타가르트병과 건성, 노인성 황반 변성을 배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성 선수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주 조선 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 대표를 인용해 여자 선수를 주축으로 현재는 미국 공연을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할 북한의 여성 태권도 선수단에는 현재 북한 미녀 태권도 선수단이라는 가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세입자들이 렌트 급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이미 합의한 재산세 인상 상한선 도입안이 렌트 안정법과 연계돼 있어 20일 마감되는 회기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렌트 안정법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리스 계약 갱신 때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0일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2차례 체포될 경우 2급 중범죄가 적용돼 30일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3차례 적발되면 90일 이상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이상인 상태로 2번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서 미성년자를 동승한 상태로 2번 체포될 때에는 18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3번 적발 때에는 1년 이상으로 실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6.25 발발 61주년을 맞아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23일 오후 6시 파인플라자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초청해 메달 전달식과 다양한 위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고 동포사회를 결속시키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성결교회에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근사한 가든 바베큐 피크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뉴 갤럭시 휴대폰, 타블렛 PC, 최신 카메라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학부모 주최 2011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 문의 전화는 718-639-4673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병원과 FGS 한인동포회관이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6월 18일 오후 7시 잉글우드 병원 강당에서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안대형, 테너 황진호, 바리톤 유재웅, 바이올린 김용아 씨 등이 출연해 가곡 등을 선사하며 파더스데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행복의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자는 자신이 이끈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서 새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총 81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한평생을 관찰한 결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성공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삶을 좌우하며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프로풋볼 스타로 유명한 하인스 워드가 얼마 전 이 댄싱 스타로 탈바꿈하더니 이번에는 민간 외교관으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21일 낮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 미래비전 명예대사로 임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날 유엔을 방문 중인 김성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명예대사 위촉장을 그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소외받던 혼혈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고 교육은 잘 받지 못했지만 이혼녀로서 오로지 아들 하나 잘 기르려고 죽을 고생을 다한 김영희 씨의 그 헌신적인 모정이 감동을 더해주었던 그 하인스 워드 스토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NFL 올스타에 연속 4년 뽑힘으로써 스포츠 스타덤에 오르게 된 그는 최근 미국 연예계에서 또 하나의 그 우상이 됐습니다. 댄싱 챔피언에 오른 것이죠. 지난 5월 24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ABC-TV의 인기 프로그램 스타와 함께 춤을 이 댄싱 위더 스타즈의 그 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죠. 전문 댄서 킴 존슨과 하인 킴이란 팀을 이뤄서 참가한 이 커플은 결승 경연에서 삼바 댄스를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최종 경연 댄스를 마친 뒤 스튜디오 방청석에서 관람하던 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달려가 키스를 함으로써 남다른 효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한 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타가 된 워드는 힘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성장에 이룩한 그의 성공신화는 흑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 편견, 이 백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그 잘못된 시각이 바로 잡아져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명예대사 임명을 계기로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선 하인스 워드를 맞으면서 우리들 역시 그 잘못된 인종 편견에 젖어 있었다면 이 기회에 날려버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인종 편견을 가질수록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6월 17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비 소식 있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며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최고기온 75도, 최저기온 64도입니다. 6월 18일 날씨입니다. 17일 날씨와 대조적으로 화창한 날씨 보이며 낮 기온 높습니다. 최고기온 86도, 최저기온 6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건강 365와 법률 정보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수 원장님께서 피부암 자가 진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부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점에서부터 유발하는 종류의 암인데, 이 암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기적으로 피부에 있는 점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방법을 설명하는 이 바디몰 맵을 저희 웹사이트에 www.leedermatology.com에 가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댁에서 이걸 편히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피부암 조기 발견에 중요하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학생 비자로 바꾸는 요령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꼭 가능하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신청을 할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I-20 폼 허락을 받으면 이민국의 허락을 신청을 할 때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와서 왜 학생 비자를 바꾸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재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꼭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능력은 잔고 증명이 되겠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에 직장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등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